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늘 우리 채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아주 잘 챙겨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관심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특히 유아기부터 초등학생까지, 특히 우수한 아이들, 정말 똑똑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키우는데 목적을 둔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높은 IQ를 예상할 수 있는 유아들의 행동 특성들입니다. 유아들의 행동 특성들 중에서요, 높은 IQ를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몇 살부터 IQ 테스트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몇 살부터 하면 좋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심리 측정 기준으로 볼 때 만 4세면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IQ 테스트, 특히 웩슬러 지능 검사인 경우 만 4세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아이들을 해본 결과 만 4세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이 어릴 때 하는 거 좋지만, 그러나 어릴 때 지능검사하면 자칫 잘못하면 바이어스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의 감정 기복이라든지 컨디션에 따라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가 든, 특히 저는 그래서 한 50개월, 그러니까 한 50개월 이후에 된 아이들만 주로 검사를 하고요. 그 아이들의 그 상태를 봐서 조금 연기할 아이들은 연기하고, 보통 50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저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Q가 얼마나 높으냐, IQ가 얼마나 낮으냐, 이런 거를 특히 꼭 이제 지능 검사를 가지고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엄마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오늘 네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추천할 텐데요.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좋은 책이고요. 교사를 위한 영재교육의 기초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교사를 위한 영재교육의 기초, 저하고요. 문은식 교수, 그 다음에 최병현 교수. 문은식 교수는 강원대학교 교수고요. 최병현 교수는 전주교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저자가 돼서요,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부모들이 체크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로 보면은 114페이지부터네요. 114, 115, 116 거기 보면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여기도 올려드려도 되겠지만 한번 책을 사서 보시면, 이 책 뭐 그렇게 비싼 책도 아니고요. 한번 영재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은 한 번쯤 사서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한 네 가지만을 뽑아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네 가지의 행동 특성들이 높게 나타나면 그런 아이들은 IQ가 대단히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IQ가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행동 특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새로운 것을 빠르고 쉽게 배운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면요, 굉장히 빠르고 쉽게 배워요. 특히 유아기에 보면 아이들이 뭘 만드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또 글씨도 배우잖아요. 글씨, 그 다음에 뭐 만드는 거, 이런 거를 할 때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쉽게 배워야 됩니다. 빠르고 쉽게. 이 두 가지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굉장히 빠르고 쉽게 배운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일단 IQ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거죠. 어떤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아이는 한글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게 배우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보면요, 한글을 너무 쉽게 배워요. 뭐 그렇게 엄마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너무 쉽게 배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한글. 요즘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한글 띄잖아요. 한글 띄어갖고, 또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이런 것까지, 곱하기까지 다 배우고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이런 거 안 가르쳐서 보내면 안 되죠.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빠르게 배우고, 또 쉽게 배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행동 특성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행동 특성은 이런 겁니다.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거예요. 엄마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러지? 엄마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자꾸 물을 때 한두 번 대답을 해주는데 계속 물으면 짜증을 좀 내죠. 짜증.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서 짜증을 내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짜증을 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그 특성을 잘 보세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아이가 굉장히 앞으로 높은 IQ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아이다. 높은 그런 가능성이 높다. 높은 IQ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진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어떤 내용을 깊숙이 알려고 하는 겁니다. 학습도요. 우리가 학습했느냐, 아느냐, 안다는 게 뭡니까? 안다는 것도 질적인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요. 파고들어서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있고 그냥 건성으로 대충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 가보세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사람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뭐 잘할 수 있지만 점점 올라가 보세요. 대학교 가고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깊이는 아니면 높은 성적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죠. 이게 질문이 많은 거예요. 따진다, 꼬치꼬치 캐묻는다, 질문이 많다, 호기심이 많다. 이런 능력을, 이런 특성들을 보이는 아이들이 IQ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려운 과제나 학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과제나 학습. 쉬운 거, 다 아는 거, 이런 거는 썩 좋아하지 않아요. 쉬운 거를 자꾸 반복하면 금방 지루해 합니다. 쉬운 거 반복하면 금방 지루해요. 지루하기 때문에 쉬운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아주 우수한 아이들은 쉬운 거를 잘 틀리고 어려운 걸 잘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과제나 학습 이런 거를 자꾸 좋아하고 찾고 쉬운 과제보다는 이런 거를 선호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 때 어렵다는 게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거를 자꾸 이렇게 찾아 들어가려고 그러고요. 어려운 거를 사실은 선호한다, 좋아한다. 이럴 때 어떤 애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과제를 풀려면 자기보다 나이 든 아이들하고 친하잖아요. 자기들하고 나이가 좀 많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놀이터 같은 데서도 보면은 형이라든지 누나라든지 이렇게 자기보다 또 나이가 많은 한두 살 많은 아이들하고 잘 노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확실히 우수한 그런 능력을 보이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어휘력이 풍부한 거예요. 어휘력이 풍부한 거. 아주 맞죠. 어휘력이 풍부한 건데요. 어휘력이 풍부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어휘와 어휘 사이, 단어와 단어의 관련성에 관심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휘만 높다고 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요. 어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좋지만 그러나 어휘와 어휘의 관계성, 이 관계를 자꾸 찾아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휘와 어휘의 관계를 알아야 어휘에 대한 어휘를 통한 그런 컨셉, 개념을 명확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있잖아요. 개와 고양이. 또 어떤 집에는요 개와 고양이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새도 키워요. 어떤 집에는요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열대어 같은 것도 키우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이런 키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를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또 집 밖으로 나가도 굉장히 많은 어휘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어휘들이 있어요. 이런 어휘들의 관계를 아주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보면요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리가 어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언어라는 거의 기본이 되는 것이잖아요. 언어의 기본이 되는 거지만 그 어휘 그 자체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그 어휘들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들도 늘 그 관계를 설명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네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높은 IQ, 얘가 앞으로 IQ가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즉 지능검사를 해보지 않고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유아들의 행동 특성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새로운 것을 빠르고 쉽게 배운다. 새로운 것을 빠르고 쉽게 배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꼬치꼬치 자꾸 캐묻는다. 호기심이 많다는 것이죠. 질문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려운 과제나 학습 활동을 좋아한다. 어려운 과제. 그 아이들 수준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어려운 거를 자꾸 찾아가고 어려운 과제나 학습을 좋아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어휘력이 풍부하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휘와 어휘의 관련성에 관심이 대단히 높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유아들 중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앞으로 IQ 테스트에 높은 점수를 받을까, 높은 IQ가 나타날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어떤 행동 특성들이 있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한번 잘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